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을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은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종합 재활용업, 최종 재활용업, 폐기물 처리 신고자 해가지고 25조와 46조에 따른 재활용 업체분들은 요 관리대장을 무조건 다 쓰셨고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이제 종속성에 따라서 허가 받자마자 이 대장을 계속 관리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제 기존에 대장을 관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수기로. 그냥 종이 출력해서 기록물로 관리를 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법 제도화된 것은 수기로 관리하던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시스템에 이제 무조건 등재를 해달라라는 법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기존의 수기 방식, 사실 그 수기 방식이 되게 죄송하지만 중구난 방식입니다. 업체마다 다 업종 유형이 다 틀리다 보니까 품목 자체가 상이하다 보니까 지금 이 양식이 법적으로 기본 틀이 제공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업체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쓰는 분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즉 이 온라인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국회, 감사원, 경찰청, 국세청 등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법원부터 해서 저희한테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입력한 그 데이터가 고스란히 그렇게 전달이 됩니다. 기존에는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이제는 오픈돼서 운영한다는 게 제일 큰 국가 정책상으로는 되게 환경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관리 감독이 강해진 거고요. 선생님들의 경우는 사실상 천천히 계획하게 아니면 구조 감독 전에 어떻게 이게 총괄장 형식으로 작성하던 것을 이제는 해도 박도 못하고 죄송한데 올바로 2일 이내에 등재하도록 의무화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언제죠? 오늘입니다. 그 오늘 폐기물을 수집하거나 아니요, 앞단은 빼고 오늘 폐기물을 재활용해가지고 재활용 제품 및 물질을 생산하신 분들은 납품하시는 경우는 오늘부터 올바로에 무조건 등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지금 아침에 저희도 문서를 받았는데요. 이 대장 의무화에 대해서 과태료가 사실상 항목이 있거든요. 시행령 통과하면서. 네, 그 과태료에 대해서는 일단 당분간은 부과를 하지 않는 걸로 환경부에서 일단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좀 더 이제 시간적 여유를 좀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일단 과태료 없이 올바로에 등재하는 걸로만 금년도 말까지 운영이 될 것으로 공문이 시사이 되었습니다. 즉 교육시간의 과태료 얘기는 일단 12월 말까지 조금 죄송하지만 뒤로 미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교육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근본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36조 제3항이 17년 11월 28일 날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제25조 폐기물 처리업이죠. 처리업 중 5항에 따른 6호와 7호. 6호는 최종 재활용업이고 7호는 종합 재활용업입니다. 그 다음 또는 46조 제1항 1호에 따른 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분. 그래서 이제 1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별표 16에. 그 유형에 포함되는 분들이 의무화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외의 분들은 사실상 의무화에서 제외가 되고 수기로 관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아까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여쭤봤는데 허가가 최종 재활용과 종합 재활용이 아니다. 즉 중간 재활용업이면 사실상 이 교육 굳이 안 들으셔도 되긴 합니다. 왜냐면 이 대장에 대해서 수기와 올바로 중 선택사항을 해서 기존에 안 쓰셨으니까 아마 수기로 계속 관리해도 무방하긴 합니다. 그럼 저희 시스템이 아주 진짜 사용자 편의 기능이 내재가 되어 있다라면
저도 여기서 이제 교육받고 계속 쓰시라고 안내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직까지 저희 시스템이 좀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 재활용업의 경우는 저희 시스템으로 무조건 쓰시라고 안내하기가 좀 껄끄러운 입장이긴 합니다. 그 다음 46조 1항 1호가 이제 아까 16가지 유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46조에 보면 폐기물 처리 신고 중에 2호는 고철 폐지만 하는 사업장, 그 다음에 3호는 수집 운반만 하는 사업장 해가지고 고철 폐지만 하시는 분하고 수집 운반만 하시는 분은 이 법에 따라서 굳이 올바로에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시행규칙 이번에 어제 공표가 됐는데요. 그 파란색으로 보면 2일 이내라는 문구가 나와 있고 이 2일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휴일인 경우는 2일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즉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월요일까지 입력하는 걸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파란색 글씨의 경우는 자체 재활용, 즉 폐기물을 받아서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그냥 회사 내에서 다 소진되고 만다 그러는 사업자분들도 사실상 올바로 개장 의무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이왕 오신 김에 잠시 어떤 내용인가 한번 듣고 가시면 좋을 거고요. 그 외 분들은 다 포함입니다. 특히 어제도 좀 오해 소지가 있었는데 어제 강원도 하면서 오해 소지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폐기물 처리 신고 중에 고물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그분들은 일단 현행 법상의 논리로만 본다라면 46조 1항의 2호 아까 제외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만 하실 경우만 제외가 되는 거고 폐의류나 그의 항목이 또 추가적으로 1호에 따른 항목이 포함되면 무조건 재활용 올바로의 등재를 하셔야 됩니다. 즉 폐지 고철만 제외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은 선생님들께서 업을 허가 받으시면 종속적으로 무조건 관리를 하셔야 되는 대장이었습니다. 이 대장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폐기물의 수지 분반, 즉 배출자로부터 어디서 갖고 왔는지 또한 재활용 처리시설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통해서 얼마나 투입이 됐는지 그 투입된 물량에 대해서 2번의 경우 투입하고 났더니 얼마큼 생산이 됐는지 또한 그 생산된 제품을 어디다 납품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물을 관리를 하셨을 텐데 그 사항을 저렇게 기록하던 것을 이제는 올바로 시스템에 무조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의무화 대상 사업장은 입력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상 단 하나의 메뉴와 그 메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조용하게 교육이 많이 흘러간다면 5분에서 10분이면 끝낼 수도 있을 만큼 단순하긴 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제 기존에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1번 빨간색으로 쳐진 부분이 폐기물의 수집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혹시 올바로를 아직 한 번도 안 써봤다 하신 분 계신가요? 나름 그래 여기가 제일 많은 편인데요. 올바로 회원가입을 안 하셨다고 하면 대상 사업장이 이번에 선정이 되신 분이라면 회원가입 무조건 필히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 공급품이 생기기 전까지, 공급하기 전까지 저희 여기 지금 충남 지역의 경우는 예전 충남 지역본부에 올바로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회원가입 올바로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메뉴, 지금 교육할 내용에 대한 메뉴에 대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바로 시스템에 회원가입하면 참 복잡하죠.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서 해가지고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기능 중에 인계서 관련 기능을 좀 확장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 달부터 오픈이 될 텐데 폐기물 인계서 끊을 때
저희한테 올바른 공단으로 팩스 많이 넣어주시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기존에는 이제 올바로 해서 입력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제 폐기물 인계서를 끊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시간을 줄이고자 뭐 폐기물 인계에 대한 기초 정보라고 하는데 배출만 처리 계획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등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등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신고 증명서나 처리 뭐 신고 필증 종류를 등재하면 저희가 공단에서 뭐 팩스만 보내주면 직접 등록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보내주신 내용하고 즉 입력해 주신 내용하고 그 증명서하고 비교해가지고 입력이 됐으면 바로 승인하는 형태로 해서 좀 더 시간을 저희가 승인내는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6월 1일부터 아마 5월 말부터나 6월 1일부터 오픈이 돼가지고 운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 인계서 부분을 좀 잠시 설명을 드렸냐면요. 요 대장에도 인계서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즉 1번이 반영이 됩니다. 뭐냐면 수지 목수명이 바로 하나의 배출자입니다. 예, 배출자별로 해서 각각 수집량이 명시가 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인계서에 처리 업체분들이시니까 그 인계서의 처리 실적 등록이라고 기간이 하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 실적 등록이 바로 하나의 폐기물 재활용 양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계서 끊으면 100 해가지고 무조건 0으로 떨어지시죠. 마찬가지 재활용 대장도 1번에서는 무조건 0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되지 않는 품목을 사실은 뭐 잔재물로 처리하겠다는 처리 계획서를 어퍼가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거 외에 아유, 죄송해요. 그거 외에는 뭐 어퍼가 받을 때 폐기물 코드, 즉 영업대상 폐기물이라는 것도 아마 받으신 게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예전에는 이 법이 지금 계속 변화가 되다 보니까 아직 뭐 변경 신고가 안 되신 분들도 종종 계신데요. 현행 재활용 업체의 단위 폐기물에 대해서 인허가서를 한번 간단히 확인해 보시면 코드명이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세월 자료 받다 보니까 인허가 서류 내역을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일부 다 들어오진 않고 일부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보면 영업대상 폐기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영업대상 폐기물 외의 것을 받으면 선생님들은 좀 처리업 운영하실 때 지도감독 대상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폐기물 종류에 대해서도 현행 그 배출자가 폐기물 인계서 끊을 때 아마 그 계속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코드라는 걸로 해가지고 발입되는 게 아직까지 현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 의무화 부분에서는 구코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구코드가 배출자 부분에 대해서 구코드 입력 못하도록 환경부 방침이 떨어지면 아예 차단을 해버릴 예정입니다. 이제 18년 1월 1일부터 법적 의무화 시행이 되는데요. 구코드 원칙은 현행 법에 따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변경 신고를 안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일단 구코드를 잠시는 지금은 잠시 풀어뒀는데 차단하게 되면 이 대장 앞으로 의무화돼서 운영하시는데 구코드 써버리면 나중에 꼬여버리거든요,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만약에 등재를 하신다거나 2번에 폐기물 종류 선택하실 때 꼭 신코드를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계선 100 해가지고 나왔지만 재활용 제품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100이 들어오면 100% 재활용되는 업체 혹시 있으신가요? 100톤이 들어왔다. 지금 기본 단위가 톤인데요. 100톤이 들어왔다. 그러면 100톤 다 재활용되는 업체 있으세요? 100톤 그대로 다 되세요? 네, 처음 봤습니다. 네. 사실상 이 재활용 공정상에서 하나의 공정을 거치다 보면 재활용 시설 공정 기계에 분질이라도 묻을 수 있고 어떤 공정상에서 소실되는 부분도 있고 그 중에는 첨가제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특히 제일 제가 이제 쉽게 이해했던 업체가 탈수 건조 업체인데 물김 있는 거 갖고 왔다가 탈수 건조시키면 어떻게 되죠? 한 70~80% 다 증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톤을 갖고 왔어도 20톤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납품할 때도 그 20톤을 납품하지 80톤 증발된 거 다시
수거해가지고 납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번의 경우는 100백백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가고 2번의 경우는 실제 생산량으로 해서 잡으시는 거고 또한 공급할 때도 실제 생산량만 갖고 납품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2번의 경우는 이제 감량 부분도 있지만 첨가제가 들어오는 것은 증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100톤, 120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2번의 경우 100톤이 들었더라도 120톤을 쓰셔야 된답니다. 쓰셔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즉 1번 컬럼과 2번 컬럼이 꼭 똑같을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1번의 경우는 폐기물 인계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바로 쪽에 현재 그 폐기물 처리업체, 재활용업체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처리시적 등록이라는 것을 인계서상에서 무조건 하셔야 되다 보니까 인계서 처리시적 등록을 하게 되면 그 폐기물 처리 대장이라는 게 자동 배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배정 생성을 딱 누르면 수지 분박, 즉 배출자별로 해서 집계가 일별로, 월별로 쭉 집계가 됩니다. 그런 이게 자동화된 기능이 현재 인계서 쓰는 분들한테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번에 대해서 만약에 반입하는 폐기물이 다 전자인계서 대상이다. 그러면 뒤에 설명할 그 올바로 입력한 데 두 개의 탭이 있는데 첫 번째 탭은 다 쓴 걸로, 즉 폐기물 처리 대장에 대장을 계속 생성해주면 그 안에 데이터가 쌓이고 그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내역을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 대장에 입력한 걸로 준용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뒷단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인계서 쓰시는 분, 인계서로 폐기물 반입받으시는 분들은 1번의 경우는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2번의 경우는 생산량과 공급량인데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은 36조 3항만 놓고 본다면 앞단에 잠시 법 조문을 보여드렸지만 1, 2, 3, 4호에 대해서 입력하시는 게 의무화된 겁니다. 즉 과태료 조항이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이라는 것을 수기든 올바로든 무조건 관리하라고 해가지고 과태료가 하나가 있고요. 대장에서 두 개의 과태료가 있는데 두 번째 과태료가 뭐냐면 이번에 신설된 게 1, 2, 3, 4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필수 입력사항이 바로 폐기물의 종류양, 공급량, 공급처, 공급 시기라는 겁니다. 그 외 수집량, 재활용, 그 다음 생산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필수 입력사항이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이 일일 대장인 건 아시죠? 연월일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이 발생하면 매일매일 등록하는 것이 사실은 대장의 기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뭐 이제 일괄 관리하고 뭐 뜨문뜨문 관리하셨을 텐데 현재 개정 공포된 법령에는 2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탄생된 게 사실은 원래 대장이라는 개념으로 따지면 사실상 더 많은 기간을 줄 수 있도록 환경부랑 이제 좀 협의를 했는데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 외의 사항이라면 대장은 일일 관리가 기본 방침이고 기본 개념이고 또한 폐기물 처리 실적 등록 즉 인계서에 대해서 인수일로부터 2일 이내 처리 실적 등록일로부터 2일 이내 라는 그 법조문이 벌써 전자인계서에서 상당 기간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준용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2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전자인계에서도 예전에 08년도에 의무화될 때는 인수일로부터 1일 이내였습니다. 지금 1일 이내라는 것은 24시간이 경과한 날까지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2일 이내게 되면 내일 모레 밤까지, 자정까지 인계하시는 걸로 운영이 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1일에서 2일로 바뀌었듯이 저것도 진짜 문제가 점점 더 계속 커진다라면 나중에는 지금 당장은 못 바꾸겠죠. 벌써 공포가 됐기 때문에 2일 내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참 어렵습니다만 늘리려면요 사건 사고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건 사고가 많다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어떤 뜻인지 아시죠? 과태료 부과율이 엄청 높아야지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GMR을 성사시키기가 상당히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도 뭐 처음에 30일로 했고 뭐 정 안 되면 일주일에도 늘려달라고 초안을 제출했었는데 현행 법령상 인계서 기준에 동일하게 준용하겠다고 해서 이 일로 최종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네, 그 수기로 관리하던 아까 1번 탭과 2번 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파란색으로 저기 백지 위에 보이시죠? 저 탭과 1번 탭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파란색 보이시죠? 저기 2번 탭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첫 번째 탭은 폐기물에 아까 1번 탭 나왔던 내용이 수지 분반입니다. 즉 인계서하고 그 다음에 인계서의 처리 시적 등록, 재활용 처리 부분을 등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 수납 재활용 관리대장이 저희가 올바로해서 이 메뉴를 개발을 할 때 뭐 이제 법 통과되기 전에 이 메뉴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사용자가 편의적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아니할 말로 예산이 내려왔으면 저희가 기존에 준비를 했을 텐데 법이 갑작스럽게 작년 11월 28일 날 개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 투입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편의 기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을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온다면 점점 사용자 편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폐기물 수납 재활용 관리대장. 이 대장 메뉴가 처리 업체분, 재활용 업체분들은 다 메뉴가 보여야 됩니다. 만약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한강청에서 어제 뭐 얘기가 들어왔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인허가, 업허가 사항을 갱신하지 않은 업체분들은 아마 그 폐기물 처리자 해가지고 재활용업, 재활용 전문 그런 식으로 옛날 인허가를 그대로 갖고 있다 보면 저 메뉴가 올바로 해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은 이 재활용 업자분들은 폐기물, 종합, 중간, 최종 폐기물 처리 신고자 그런 식으로 정식 명칭이 공존을 하거든요. 그 인허가 서류를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셔야지 저 메뉴를 활성화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 현재 그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생님들이 직접 등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등재를 하게 되냐면 저 보이는 순번 그대로 따라 하시는데요. 폐기물 관리라는 것을 클릭하고 신규 작성을 누르고 나오는 폐기물 리스트를 확인해서 반입되는 폐기물을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장해가지고 리스트에다가 업로드 시켜주는 건데요. 여기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한테 제가 한번 원격으로 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릴 때 어떤 실수가 있었냐면 폐기물 관리를 클릭한 다음에 신규 작성을 누릅니다. 처음 쓰시니까. 그 다음에 그 폐기물 조회라는 버튼이 화면에 뜨는데 거기서 조회 버튼을 누르고 해당 폐기물 입력을 합니다. 근데 양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께서는 합성수지였습니다. 합성수지라고 입력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쭉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뜨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구자가 붙은 폐기물 명칭은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기 예시에 구자가 붙어있고 저희가 스탬프를 좀 잘못해가지고 구자 붙은 것과 선택을 했는데요. 선생님들은 구자가 붙지 않은 즉 저기 보면 올바로 코드에 좀 자세히 좀 눈 빠지게 보셔야 될 수 있긴 한데요. 숫자 두 개에 가운데 바가 있고 숫자 두 개가 있고 가운데 바가 있고 숫자가 있는 게 있습니다. 즉 바가 있는 게 있고 바가 없는 게 있는데요. 신코드는 바가 없는 게 신코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택해 둔 게 그나마 다행인데 바가 없는 거를 선택해 뒀습니다. 저게 신코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중간에 올바로 코드 쪽에 바가 없는 걸로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등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막 등재하다 보면 여러 개가 반입되는 경우는 막 등재하다가 뭐 다른 일 하다 보면 올바로가 끊겨버리거든요.
그리고 폐기물 관리 딱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안 뜹니다. 제가 이제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어떻게 대화하다 보니까 저게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등재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렸거든요. 그럴 때 어떤 걸 했냐면 2번 옆에 보면 조회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등재된 거는 조회 버튼 누르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조회 버튼이 아니라면 그 전체 저 1번 옆에 전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걸 클릭하면 기존에 등록된 폐기물 종류 리스트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더블 클릭하고 그 등재된 폐기물 중에 조회만 하고 더블 클릭하고 실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저렇게 등재가 된 다음에 5개를 딱 다 등재를 하고요. 저장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저장 버튼 안 누르면 또 다 날아가고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랬지만 이 대장을 저도 이제 매뉴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타 직원이 만들었는데 이걸 하면서 저장 버튼 안 누르니까 다시 재입력해야 되는 사단이 벌어졌기 때문에 돌아가신다면 이제 폐기물 등재할 때 조회 버튼도 확인해보고 저장 버튼도 잊지 말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폐기물을 등재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다 등재를 해야지 반입 폐기물에 대해서 어떤 걸 등재해야 되냐면 그 메뉴 중에 이 메뉴를 다 뛰어넘어서 한 번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신규 작성을 누르게 되면 저희가 한 줄이 생기면서 입력 구분을 제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입력 구분에 보면 딱 클릭하면 그 안에 보면 4가지 선택 유형이 나옵니다. 수집과 재활용과 수집 보정과 재활용 보정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탭의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인계서 수집한 내용과 그 다음 재활용 처리 시적 등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집과 재활용으로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올바로에 지금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수정이 불가하고 삭제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일자가 당일 날짜만 등재가 됩니다. 이게 참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집을 일일 단위로 해가지고 원칙은 그러니까 기본 개념상 최초에 이걸 그냥 설계할 때 폐기물 처리자 저희가 원래 올바로가 인계서 위주다 보니까 대장에 대해서는 크게 개발비도 안 줬을 뿐더러 담당자가 혼자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 대장이라는 개념에 최초 수집량 등재하고 그 다음에 수집한 거를 처리시적 등재하게 되면 재활용 처리 등재하는 그런 형태로만 운영을 하겠다 했다가 이게 제품이나 폐기물에 대해서 자연 증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 증가분에 대해서 보정이라는 매뉴얼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해서 프로그램 코딩을 했는데요.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이걸 급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 시간에 말씀드릴 사항은 수집은 수집할 때마다 등재를 하시고 재활용은 처리적 등재할 때마다 입력하시는 사항이고요. 수집 보정은 상단의 수집에 대한 내용이 아까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수집 보정이라는 걸 눌러가지고 내용 수정을 보정 내용이라는 저 맨 끝에 1, 2번이라는 내용에다가 수기 입력 방식으로밖에 현재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보정 내용에다가 수정 사항이 발생하면 그 라인에 대해서 즉 앞단의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이 필요합니다라고 등재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정을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도 마찬가지로 이 보정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기존에 등재된 부분에 대해서 그 보정 사유를 입력을 해가지고 필요시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할 경우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수집을 하게 되면 저기에는 수집 없애면과 수집량 그 두 개의 칸을 입력할 수가 있고요. 재활용 부분에서는 처리 실적 등록, 재활용 처리 해가지고 재활용 처리, 재활용 양을 등재할 수가 있고 나머지 보정은 마찬가지 위에 되는 것과 동일하게 입력할 수 있고 보정 내역에다가 수기 입력이 가능합니다. 앞단의 수집과 재활용은 수기 입력이 전혀 불가능하고요. 그 하단의 보정에서만 뒷단에 대한 수기 입력을 해줄 수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즉 100톤을 갖고 왔는데 처리를 10톤을 납품을 재활용 처리를 하고 아직 90톤 남아있는데 사람이 입력하다 보니까 10톤을 입력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입력해야 되는데 100톤을 그대로 입력해버리면 사실상 90톤 남아있는데 지금 자료상에서 이제 보관량이 0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마이너스 90을 재활용 보정으로 해가 넣어주게 되면 보관량 90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줄 긋고 수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저희도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사항이 12월 말까지 아니 예산을 따기 전까지는 쉽게 고쳐지기는 어려울다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스러워서 제가 더 이상 설명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폐기물의 수집 및 재활용.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폐기물 처리 대장으로 해서 전자인계소를 끊으신 분들은 폐기물 처리 대장 생성을 해주시게 되면 이 사항 수정하기도 어렵고 삭제하기도 어렵고 되게 힘드시잖아요. 폐기물 처리 대장으로 해가지고 대장 생성해 주시면 이걸 그냥 쓴 걸로 준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즉 이 탭 안 쓰셔도 됩니다. 인계소로만 폐기물 발입받으시면. 근데 인계소가 아니라 생활 폐기물이나 뭐 이제 자가 재활용, 그쵸? 수집 발생하고 자가 재활용하는 경우는 이쪽에 별도로 수기 입력을 내용 입력을 해주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이거 설명하는데 좀 불편한 감이 있는데요. 음식물 사업장의 경우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자가 돌고 돌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수집 즉 배출자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분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일단 유선상 답변을 어떻게 줬냐면 돌고 돌아서 오는 것들은 몇 개 A, B, C, D, E, F다 해가지고 5개 업체를 돌고 돌았을 때 한 줄에 입력할 때 A 업체 외 4개소 해가지고 실제 한 차에 들어온 양을 등재해도 된다라고 일단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의 답변에 좀 안 맞는 게 재활용 실적 보고서 또 올바로 하신 분들 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뭐뭐에 몇 개소 쓰면 아마 다 반려받으실 거거든요. 그거랑 약간의 혼선이 있긴 한데 일단 대장상에서는 그거를 준용해 준다고 말씀을 환경부에서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탭입니다. 첫 번째 탭은 수집 재활용 있고 두 번째 탭은 폐기물, 그러니까 하나의 그 재활용 공정을 마친 후에 생산된 재활용 제품 및 물질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 및 물질을 공급했을 때 쓰는 부분입니다. 즉 아까 그 법정 서식의 2번 탭인데요. 여기도 하나의 화면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의 화면을 설명드리는데 하나가 빠졌는데 지금 현재 재활용 제품 및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바로에 끌어오는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재활용 생산한 제품이나 물질에 대해서 직접 수기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폐기물 종류 및 생산 조회 및 해가지고 팝업창이 뜨게 되면 그 재활용 제품명 즉 2번이라는 저
탭 오른쪽이요. 오른쪽에다가 선생님들께서 생산하는 재활용 제품 및 물질에 대해서 명칭을 써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뭐 가까이 이렇게 쭉 쓰고 있는데요. 생산하는 게 P이다. 한 예로 P이다 그러면 재활용 제품명에다가 대문자 P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PP다 그러면 또 대문자 PP 써주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등재를 한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그 재활용 제품별로 해가지고 등재를 할 수 있는 기본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자, 이 한 줄에는 상당히 미묘한 게 흐릅니다. 뭐냐면 폐기물 종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제품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생산의 경우 그렇게만 들어가고 납품 공급의 경우 즉 타 업체로 넘길 경우는 거래처명, 업종, 거래처의 업종, 거래처 소재지, 그 다음에 사용 용도 등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다 등재를 하도록 법정 서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을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뭐 고정매를 써주긴 했는데요. 입력 부분을 제품을 생산했을 때는 생산이라고 하고요. 납품했을 때는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 날짜에 대해서 입력 날짜는 입력하는 당일로 등재가 되고 폐기물 종류는 하나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종류를 하나만 선택한다. 근데 업체에서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 폐기물이 같이 혼합 투입돼 가지고 제품이 생산된다 라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올바로상에서는 하나의 폐기물밖에 선택이 안 되다 보니까 대표 폐기물로 등재를 해서 대표 폐기물 선택을 해가지고 한 라인을 써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폐기물 종류는 대표 폐기물을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폐기물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는 납품하는 품명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이나 공급량을 써주시는데 공급량에서는 법정 서식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상호, 대표자, 업종, 주소, 상세 주소, 주소가 상세 주소가 바뀌는데 사용 용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납품한 양까지 명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서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일단은 뭐 누락사항이 있어도 필수 항목 외에는 저 빨간색 점 찍혀 있는 필수 항목 외에는 저장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저걸 다 알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중간 도매상을 통해서 납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일단은 선생님들이 기재하실 때 뭐 원칙은 실제적으로 어디다 납품되고 어떻게 쓰이는지 용도까지 다 확인하셔야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일단 1차로 납품하는 업체를 등재를 해주시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버리다 보니까 이제 설명이 계속 약간 부드럽지 못하고 끊기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반복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게 생산에 대해서는 생산량만 등재를 하시는 거고요. 공급에 대해서는 공급량과 그 밑에 하부 밑단을 등재를 하시는 거고 그 중에 법적 의무화된 공급량, 공급 시기, 공급자, 공급 일자, 시기, 양, 공급처 부분은 필수 입력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사항들에서 필수 입력하다가 수정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윗단에 생산과 공급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그 생산 보정이나 공급 보정을 해서 보정 면을 선택해서 슬린 라인을 수치를 조정을 하고 뒤에 그 보정 내역에다가 수기로 그 수정하게 된 사유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제 교육하다 보니까 어떤 거를 하나 발견을 했냐면 2일 이내라는 기한에 입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뭐 금요일날 나간 거 월요일날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 월요일날 딱 저 버튼을 누르면 월요일 날짜가 딱 찍힙니다. 그러면 뭐 공급한 내역을 쭉 써놓고 저장 오늘 해서 됩니다. 그럼 다시 보정을 하셔야 되겠죠. 금요일 거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당일날 입력되지 않는 것들은 다 공급 보정으로 해가지고 쭉 입력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수치상에서는 큰 무리수는 없긴 합니다. 저희가 근데 운영하는 방침상은 좀 안 맞긴 한데요. 수치상만 입력이 되면 일단은 다 입력한 걸로 이용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지금 뭐 보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단순 기능만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개선을 하게 되면 지금 출력 버튼 하면 사실 지금은 에러인데 그거는 빨리 손볼 거고요. 그 외에 이 대장의 특징이 월계 두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집게 기능도 없고요.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 입력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월계 집계도 되고 통계도 추출할 수 있고 또한 이 메뉴를 감독하는 지자체나 환경청에서도 이 메뉴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해가지고 이 대장 의무화된 부분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용자 편의성도 갖추고 관리자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뒷단에 Q&A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매뉴얼 부분만 있고 Q&A는 따로 아마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그 내용 보시면 이제 회원가입 안 하셨던 분은 회원가입 하셔야 되고 2일 이내 준수라는 것은 현행 인계서에 따른 2일 기간이 똑같이 돼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보정을 통해서 어떤 내역을 입력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번의 경우 지금 대장 서식에 1번처럼 폐기물 수집이 됐으면 재활용 처리에 대해서 보관량에 대해서 재활용 처리가 일단 시설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보관량 0으로 떨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공급할 때마다 즉 2번에 대해서는 생산 물품과 공급할 때마다 공급처에 대해서 2일 이내에 등재해 주셔야 되는 것. 네, 법조항하고 매치시켰을 때는 1번에 대해서 그 다음에 2번에 대해서 올바로 시스템으로만 관리를 하신다면 지금까지 교육시켜드린 내용에 대해서 계속 12월 말까지는 일단 과태료 안 받고 5월 29일 이후의 자료를 등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법에 명시된 대로만 하신다면 올바로 대장과 수기 대장을 병행 운영하셔야 됩니다. 즉 뭐냐면 폐기물 종류와 폐기물 양, 그 다음에 공급 시기, 공급처, 공급량에 대해서는 즉 2번에 생산도 아니고요. 공급만 관리를 하게 되면 현행 법령의 준수사항을 준수할 수가 있거든요. 즉 조금만 입력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그거 외에 수기 대장은 별도로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중 관리가 될 수도 있긴 한데요. 단순히 과태료만 생각하신다면 수기 대장과 2번에 아까 올바로 시스템상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두 번째 줄 공급만 등재를 하셔도 법적인 과태료는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등재한 만큼 수기대장도 그대로 관리하셔야지 업체의 회계관리나 그런 쪽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메뉴 자체가 되게 두 개의 탭에 대해서 입력, 그 다음에 그 입력에 대해서 수집, 재활용, 그 다음에 생산, 공급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하는 부분이 기존 수기 대장에서는 임의적으로 삭제하고 지우고 다시 쓰고 그런 것들이 됐지만 올바로상에서는 현재는 향후에는 달라지겠지만 현재는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하고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정이라는 매뉴얼을 통해서 운영하셔야 된다는 것. 자, 여기까지가
실제적인 오늘 교육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사항을 불편한 일로 꼭 입력해야 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폐기물 처리 신고자 중에 46조 1항 2호에 따른 폐지 고철만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지만 이 부분 수기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 그다음 수집 운반만 하시는 분들도 수기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 또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외부로 반출이 없는 자가 처리로만 하는 경우에도 올바로로 등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사항이 전달 사항이었습니다.